코로나19가 던진 화두, 나 찾기. 오늘은 나 찾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 유리병 속에 갇힌 인간이 있습니다. 2021년 3월 15일 현재 세계 220개국에서 코로나 확진자는 1억 2천만 명이고 사망자는 266만 명입니다. 6.25 전쟁 사망자를 200에서 250만 명 정도로 보니 세계는 코로나19로 인해 6.25 전쟁만큼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입니다. 가히 세계는 현재 코로나19와의 전쟁 중입니다. 그대는 유리병을 깨지 않고 밖으로 나올 수 있겠는가? 우리에게 코로나19라는 병을 준 근원자는 그렇게 묻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회학자는 코로나 이전의 문명과 코로나 이후의 문명을 갈라보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제 인류에게 무엇인가 심각한 도전의 상대가 등장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윤동주의 자화상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를 잠시 감상하시겠습니다. 산모퉁이를 돌아 눈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도로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나와 사나이는 가엾고 미흡고 그러면서 그리운 존재입니다. 우물 속 나를 보니 사나이가 나와 그런 감정이 든다는 것입니다. 사나이와 나는 떨어질래야 결코 떨어질 수 없는 사이입니다. 운명적입니다. 알고 보니 나와 항상 같이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제목도 자화상입니다. 사나이가 내 속에 나, 즉 진아라면 이 시는 일관되게 읽힙니다. 나를 찾아라. 나를 찾아라.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말한 것은 나를 찾으라는 말과 맥을 같이 합니다. 코로나19의 세계는 모임을 끊고 단체를 끊고 인간들을 방해가 두어 놓았습니다. 근원자는 코로나19라는 혼자만의 시간을 만들어 이제 때가 되어 혼자가 되었으니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나 속에 나를 찾아 가짜 나를 버리고 진짜 나를 만나라 라는 화두를 인류에게 지금 던지고 있는 것은 아닐지요. 살아가면서 타인과 타국에 일과 싸우는 업보도 엄청날 거라 생각됩니다. 마스크를 쓴 모양이 마치 코를 꿰는 모습 같기도 합니다. 거리두기로 자유를 거부당한 채 독방 감금으로 인류는 지금 큰 업보를 치르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영혼은 있는가? 신이 있다면 왜 이렇게 세상이 혼란스러운가? 전쟁의 공포 속에서 두 번 세계대전을 치른 20세기 유럽사회 지식인들은 진지하게 묻습니다. 까미는 메르스를 통해 태양 때문에 살인을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죽음 앞에서 인간은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들이 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철학적 무의미를 체험합니다. 전쟁과 죽음, 질병은 인간을 진지하게 만듭니다. 세기말, 종말, 인터넷, SNS, 환경오염 등 20세기를 거쳐 21세기의 글로벌한 세계는 정말 좁아졌습니다. 지금 인류는 이전 역사에 유례가 없는 공동 운명체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가
팬데믹의 고통을 함께 짊어진 채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현실, 1년째 인간의 환경이 바뀌고 있습니다. 인간도 변해야 할 때 아닐까요? 모든 것은 원자로 되어 있다.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은 강연 중 누가 나에게 지구 문명이 모조리 파괴되었을 때 후세를 위해서 단 한마디로 무슨 말을 남기겠느냐는 질문을 한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하겠다라고 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모든 것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우주는 무한히 넓으나 원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자는 영원한 존재입니다. 원자는 죽음과 소멸이 없습니다. 묻 생명들이 죽을 때 분자로 이루어진 유기체는 모두 해체되나 유기체의 기본 알갱이인 원자는 영생불멸입니다. 생각해보면 참으로 놀라운 일이지요. 내 몸을 구성하는 원자 중 어떤 것은 고대 치유천왕의 한 부분이었을지도 연개수문의 한 부분을 차지했었던 존재였는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원자는 에너지가 모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에너지가 모여 이루어진 것을 에너지체라 부르도록 해 보십시다. 나 역시 영생불멸의 원자로 이루어진 몸이니 내가 죽는 것은 분자 상태가 모인 유기체의 육신이 원자로 분해된다는 것입니다. 원자는 영원하나 에너지체도 원자는 영원하니 에너지체도 영원하겠지요. 우리 몸이 불멸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니. 내가 경험했던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을 좀 더 접하고 싶어 신학 공부와 봉사를 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소규모의 대학생들이 모인 기숙사에서 어느 일요일 밤 2층 내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병원 사문간에 내가 누워있는 머리빗 쪽으로 50대 초반의 아주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도 보였습니다. 잠시 어리둥절하다가 생각해보니 그 아주머니는 살아있는 인간이 아니고 영혼인 것 같았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영계세계를 몰라 먼저 영원하면 꺼려지고 한편으로 두려운 존재로 여겨졌었습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이곳에서 나가세요. 이곳에서 나가주세요. 그 아주머니는 무엇인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듯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이곳에서 나가주세요. 그녀는 오후 6분 동안을 망설이다가 마침내 단념하고는 뒤돌아 방문 쪽을 향해 걸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방문을 열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벽을 통과해 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방문을 열고 그녀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2층 계단을 내려와 1층에 있던 학생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방금 어떤 아주머니 못 봤어? 아니요, 우리가 1층 거실에 있었는데요. 그런 아주머니는 보지 못했는데요. 혹시 꿈꾸신 거 아니에요? 그래? 죽음은 육신에서 에너지체로 바뀌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에너지체는 영혼, 영가 혹은 귀신이라고도 합니다. 그 뒤로도 여러 번 경험한 바는 영혼은 육신과 똑같이 생겼고 우리들과 같이 똑같은 인격체라는 것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존재와 똑같다. 다만 입을 벌려 말을 하지 않고 텔레파시로 말을 주고받으나 오히려 말보다 더 정확하게 전달이 된다는 차이 정도랄까요? 죽음이란 육신에서 영혼으로 바뀌는 것이니 우리 역시 원자와 마찬가지로 불멸의 존재입니다. 모든 것, 인간을 비롯한 모든 우주가 불멸의 원자로 이루어진 불멸의 존재다. 생각해보면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요? 이 이꼬로 MC 자승, 현대물리학의 상징과도 같은 아인슈타인의 유명한 공식 이 이꼬로 MC 자승을 한번 되새김질해 보겠습니다.
공식에서 씨는 광속을 뜻하며 대략 3억 앰퍼세크로 정의됩니다. M은 물질, E는 에너지이니 이 이꼬르 MC 자성, 즉 에너지와 물질은 정비례한다는 의미입니다. 물질이 커지면 에너지도 커집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유형의 모든 세계는 에너지가 엄청나게 응축되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의미는 유형세계는 곧 무형세계라는 말입니다. 반야 심경에서 말하는 색 즉시 공, 공 즉시 색과 같은 의미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 이꼬르 MC 자성은 곧 유형세계 이꼬르 무형세계라는 뜻입니다. 보이는 세계가 곧 보이지 않는 세계라는 말입니다. 내 속에 나와의 여행. 여행을 갈 때, 운동할 때 나는 내 속에 나와 함께 합니다. 외로워야 나를 보고 내 속에 나를 초청해야 비로소 외로움이 해소되고 채워집니다. 외로워야 나를 보니 근원적 존재가 이 길을 가기 위해 세상의 것들, 이웃들, 친구들을 끄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몇 년 전부터 이상하리만치 그렇게 되었습니다. 휴일날 나는 내 속에 나와 캠핑을 갑니다. 남이 보면 하나이나 나의 여행은 둘입니다. 2인 1조입니다. 거기에 의문이 없고 보이지 않는 모든 게 있으니 행복합니다. 샘솟듯 대화가 나누는 것을 그저 듣습니다. 대화를 끊으면 외로움이 옵니다. 이상이 섞인 나는, 아상이 섞인 나는 과감히 버립니다. 에고도 과감히 버립니다. 나는 혼자이나 내 속에 나와 함께하니 혼자가 아닙니다. 또한 내 속에 나를 통해 우주, 태양의 드넓은 세계와 느낌으로 대화합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라 모든 것 전체 함께하는 느낌으로 대화합니다. 또한 나는 항상 모든 것 전체 함께 있기를 희망합니다. 요즘은 직장 외에 만남이 거의 없습니다. 3, 4년 전부터 노골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이 내 주변을 끊어놓은 것을 느낍니다. 문인들의 모임도 끊어졌습니다. 그 현상이 1년 전에 코로나19로 첨화되었습니다. 그대는 유리병을 깨지 않고 밖으로 나올 수 있겠는가? 그대는 유리병을 깨지 않고 밖으로 나올 수 있겠는가? 병을 주었으니 약도 있을 것입니다. 유리병 속 인간은 한계에 도달한 현대인입니다. 코로나19에 갇힌 인류는 새로운 날개를 달아야 합니다. 유리병을 빠져나오려거든 유리병의 근원을 깨달아야 합니다. 양자물리학의 이중 실험은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실험입니다. 무령을 벗기면 파장뿐으로 유리병과 나는 무형의 에너지 형제입니다. 근원은 파장이요 에너지요 빛이니 현상을 바라보지 말고 무형의 근원을 자각해야 합니다. 코로나19는 화두입니다. 당신은 자유롭습니까? 당신은 자유롭습니까? 코로나19는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원래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코로나19라는 유리병을 벗고 빛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나 찾기는 코로나19에 갇힌 인류가 나아가야 할 필연 코스라고 봅니다. 인류가 그러한 나를 찾으면 코로나19는 스스로 그 역할에 만족할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19와 팬데믹의 세계는 종지부를 찍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연스레였습니다.